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슈 어떤 건가요? 네, 지난달에도 다뤘던 것 같은데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을 제가 다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우리가 네. 지난달에. 근데 2달 전에 이제 범정부 합동 대책까지 나왔는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감독원이 예방조치 수립을 위해서 우선 지난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금감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속성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어떤 특징을 볼 수 있는지 또 이로 인한 대책 마련은 어떻게 꾸려졌는지 오늘 이슈 픽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감원 조사 결과가 굉장히 궁금한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네. 금감원이 지난 3년간의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지금 그래프로 나오고 있는데 보이스피싱 유형을 크게 대출 빙자형과 사칭형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대출 빙자형은 저금리로 대출을 갈아타게 해주겠다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보내게끔 하거나 기존 대출금 등을 자신에게 보내게끔 유도를 하는 방식이고요. 사칭형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이나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서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건데 검찰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범죄에 쓰였다.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면은 계좌 비밀번호 등을 수사관에게 말해라. 이런 식입니다. 대출 빙자형이 사칭형보다 3배 수준으로 많았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한 유형의 당한 피해자가 훨씬 많은 것 같은데 네. 이런 피해자가 많이 증가한 이유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연령대를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네. 금융업체를 빙자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사기에 당한 피해가 77%, 10만 4천 명인데 특히 50대가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40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출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연령대잖아요. 이제 그만큼 그쵸. 보이스피싱 피해에 취약하고 낮은 금리를 앞세운 이런 수상한 목소리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대출 빙자형 피해자의 신용 등급을 보면 4에서 10등급에 속하는 중저 신용자가 무려 95%에 달했습니다. 신용 등급이 낮을수록 대출에 목말라 있고 사기범의 유혹에 넘어가기 취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칭형을 한번 보죠. 어떤 사람들이 보통 사칭형 피해자에 좀 해당이 되나요? 네, 이 앞서 짚어봤던 대로 사칭형은 수사기관을 사칭을 하거나요,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지인 프로필로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전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네. 여성이 69%로 남성에 비해서 2배 이상 비중이 높았고, 또한 고신용자들이 사칭형 보이스피싱에 많이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65.1%가 고신용자였습니다. 네, 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에서는 빚까지 내서 이 사기꾼들한테 돈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중으로 정말 더 안타까운 사례가 많았는데요. 특히 대출형의 경우에는 일단 기존 대출을 갚으라는 보이스피싱범의 말을 듣고 카드사나 캐피털사에서 돈을 빌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금감원은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으로 받은 대출금만 2,9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이곳이 또 이자도 비싸잖아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당한 분들을 정말 2번 울리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에 이 금감원에서 3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했잖아요. 그만큼 네. 이제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금감원은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좀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예컨대 보이스피싱 취약층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을 바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질문을 던지는 식인데 이런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는 사례도 종종 있었습니다. 네. 또 금융회사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금융권으로부터 대출금이 입금된 당일에 그간 거래가 없던 제3자에게 이체 시 이상거래로 감지를 해서 경고 신호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근데 보면 이 보이스피싱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고 그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서 나도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좀 하고 있어야 좀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피해는 나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항상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로 진화해서 이제 다양한 형태로 발생되는 이런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는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수법을 좀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금감원에서도 이번 빅데이터 조사 결과를 반영한 맞춤형 피해 예방 홍보와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4분기에는 이것을 주의하라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어떤 피싱을 좀 주의하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네. 워낙 다양한 수법들이 있어서 뭐 하나만 콕 집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수법이었나요? 요즘에는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가 좀 발달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메신저 피싱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매 4분기에는 이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사기범 입장에서 현금화가 마지막 단계인데 추운 겨울에는 현금 자동 입출금기, 인출책 등의 활동이 아무래도 움츠러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 같은 걸로 이제 간편하게 소액 이체가 가능한 메신저 피싱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메신저 피싱은 개인정보까지 탈취를 해서 내 목록의 지인들까지 피해가 가는 만큼 더 큰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계절에 따라서도 수법이 달라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인이나 가족이 나한테 돈 송금을 요구할 때 본인의 계좌가 아니라 타인 계좌로 송금을 해달라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 부탁을 한 사람한테 반드시 전화를 해서 네네.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개인이 아무리 뭐 준비를 한다고 해도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1차적으로 개인의 주의 강화도 필요한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금융회사들의 자국책도 당연히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요. 내년 3월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우선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금감원에서는 금융회사들이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금융 인프라를 만들도록 하고 있는데요. 피해자가 발생을 하면 이 인프라를 제대로 작동하게 하지 못한 금융회사들에게 원칙적으로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네, 당황하면 이 보이스피싱에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금감원에서 내놓은 피싱 사례들 꼭 한번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자,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서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자, 오늘은 어떤 단어인가요? 요즘 여기저기서 이 단어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주린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주식 투자와 어린이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 투자 초보자를 뜻하는 신조어인데요. 코로나19에 따른 하락장에 올해 주식 투자 열기가 좀처럼 사그라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동학 개미 운동과 함께 이 주린이라는 용어마저 등장할 만큼 주식에 도전하는 신규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주식 업계에서 이런 신조어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동학 개미 운동 네, 맞나요? 그렇죠. 네, 동학 개미 운동과 또 주린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행에 가장 앞서가고요. 민감한 유튜브 채널만 봐도 요즘에 최근 주식을 향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나 열망이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가 네.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증권가는 신규 투자자들을 잡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주린이들을 위한 실시간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증권사 유튜브 구독자 수도 올해 들어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네, 주식 하시나요? 안 합니다. 네, 저도 안 합니다. 너무 네. 어려워서. 어려워요. 자, 네, 보통 이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이 해당 회사를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선택을 하죠. 그렇듯이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전 예방 강화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누군가 이 돈과 관련된 요구를 해올 경우에는 급하더라도 꼼꼼하게 점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